자, 이번 시간에는 윤활장치와 냉각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활장치에 있어서 엔진오일의 작용과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엔진오일의 작용은 열거된 것과 같이 마찰 감소 및 마멸 방지 작용이 있고요. 실내 내에 가스 누출 방지 및 밀본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 작용도 하고 냉각작용이죠. 그 다음에 세척작용, 완충작용, 부식 방지작용, 소음 완화작용 등이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점도 지수가 커서 온도와 점도와의 관계가 적당할 것, 그 다음에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이 높을 것,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유성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비중과 점도가 적당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포 발생 및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구비 조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엔진오일의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SA 분류가 있고 API 분류, SA 신분류가 있습니다. SA 분류는 SA 번호를 그 점도로 표시해서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은 오일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SA 분류입니다. 그리고 API 분류는 가솔린 엔진용 ML, MM, MS와 같이 나가고 디젤은 DG, DM, DS 등으로 구별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A 신분류는 오일의 성능과 품질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용은 SA, SB, SC 이렇게 S로 나갑니다. 그리고 디젤은 CA, CB, CC 이렇게 나가죠. 요즘 엔진 오일들 다 이런 형태로 나가죠. 가솔린의 엔진과 디젤 엔진에서 표기 방법들 구별하는 방법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어떻게 기관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엔진은 각 윤활유의 그 부분으로서 펌프를 이용해서 다 보내주는데, 이때 비산식은 뿌려준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압송식 펌프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뿌려주고 압송하는 거, 비산 압송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밑에 오일팬에 오일이 있고 여기서 오일 펌프가 돌면서 각 윤활장치 부분에다가 압송을 하는 겁니다. 압력으로.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돌면서 뿌려주는 겁니다. 밑에 그 오일이 고여 있죠. 거기서 뿌려주는 거. 그래서 비산 압송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엔진오일의 공급장치에서 오일팬은 바로 오일을 갖다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엔진의 하단부에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엔진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헤드, 블록, 오일팬,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일팬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엔진이 기울어져 있어도 엔진 오일이 충분히 고여 있도록 하는 썸프,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고를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걸 바로 썸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배풀, 흔들려도 유동이 항상 고여 있게끔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유동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배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풀과 썸프의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펌프 스트레이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펌프 스트레이너는 오일 팬에 썸프 내 오일을 펌프로 유도해 주는 것이로서 이렇게 흡입되는 제 첫 번째 망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펌프 스트레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오일 펌프는 말 그대로 오일을 펌핑을 해서 기관의 동력에서 펌프해서 각 윤활부에 보내주는 펌프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어식, 그다음에 로터리식, 플런저식, 베인 펌프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일 여과기. 오일이 순환하다 보면 불순물이라든가 이 슬러지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불순물 같은 것들을 걸러줘야 되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일 여과기, 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류식, 분류식, 산트식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펌프의 회전 속도도 달라지죠. 따라서 오일의 유압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유압 조절 밸브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과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면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엔진 오일을 불 때에 오일이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렇게 뽑아서 보는 막대 같은 거 있죠. 그 유압 표식입니다. 유면 표식인데 그 유면 표식에서 맥스와 풀, 그 다음에 로우와 민 이렇게 해서 M, F와 L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윤활장치 정비에 있어서 오일의 색깔을 보고 현재 오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그러면 보통 신품의 엔진 오일은 약간의 그 노란색으로 맑죠.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카본이라든가 불순물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따라서 검은색이 나타나게 되면 심하게 오염된 경우 이때는 점도를 검사해보고 오일을 교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유색이라고 하는데 말이 우유색이지 우유는 뽀얗지 않습니까? 냉각수, 물이 들어가면은 오일이 약간 이렇게 탁한 우유 색깔로 변합니다. 뿌옇게 됩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냉각수라든가 오일이 이렇게 되면 회색 거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우유색이나 회색 정도 되면 냉각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주의사항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윤활유의 소비 증대 원인이 있습니다. 윤활유가 자꾸 없어져요.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기관 연소실에서의 연소입니다. 아무리 오일링이 긁어낸다 하더라도 약간씩은 올라가서 연소가 되겠죠. 따라서 기관 연소실 내에서 오일이 연소되는 것이고 기관 열에 의한 증발, 그래서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누유가 있겠죠. 크랭크 케이스 오일팬에서의 어떤 그 누유가 생겨서 오일이 소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이 나가지 못하라고 막는 그 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일 리테이너입니다. 이것은 엔진 크랭크 축의 앞쪽, 크랭크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크랭크 축의 맨 뒤쪽, 플라이 휠 쪽에 나가는 엔진에서 바깥으로 동력을 빼는 그 사이에 고무 링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오일 리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리테이너에서 오일이 누출되는 경우가 바로 오일 소비 증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활 장치에서 릴리프 밸브가 고장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밸브 노이즈가 증가되고, 그다음 오일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정도되고, 크랭크 축 및 캠 축의 배열이 고착되는 이 릴리프 밸브가 뭐냐면 유압 장치, 엔진 오일 압력을 조절하는 그 밸브가 바로 릴리프 밸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 형태에서의 오일 펌프의 점검 계속서는 기어 구동 축과 부시와의 간극. 오일 펌프가 기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오랫동안 작동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어 면이 많이 마모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흡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펌핑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어 구동 축과 부시와의 간극, 기어 측면과 커버와의 간극, 그다음에 구동 및 피동 기어의 이끝과 펌프의 몸체와의 간극. 그래서 사이드 간극, 바디 간극, 팁 간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일 펌프를 점검할 때는 팁 간극, 바디 간극, 사이드 간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저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냉각 장치를 보면은 엔진의 냉각 방식에서는 크게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죠. 여러분들 오토바이처럼 냉각 핀을 달아서 마주치는 바람으로써 기관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로 공기식이고요. 공냉식. 그 다음에 자동차처럼 기관 내에 들어가 있어서 자동차 안에서 물로써 엔진의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순냉식인데 이렇게 크게 자동차에서는 공냉식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순냉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순냉식은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인데 이때 기류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연순환식, 그 다음에 물펌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물을 순환시켜주는 강제순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그 약간의 압력을 집어넣어서 시켜주는 물의 끓는 점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압력순환식입니다. 그 다음에 밀봉 압력식도 있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근래 모든 자동차들은 밀봉 압력식을 쓰죠. 강제 순환식이면서도.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라제다 위에 있는 캡 있죠. 이 압력 캡입니다. 약 0.9kg 센티스퀘어 정도의 압력을 더 가해서 끓는 점이 100도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순행식의 주요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관은 실린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조를 제외한 블록의 나머지 공간들, 그 다음에 헤드도 마찬가지 높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가 물자켓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자켓은 헤드와 블록에 일체로 냉각수가 순항되는 물통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강제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물펌프입니다. 구동 벨트를 통해서 움직이죠. 보통 타이밍 벨트 쪽에서 같이 움직여주는데 근래에 나오는 고급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물펌프를 떼내려면 앞에 타이밍 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때 물펌프를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전기 모터를 따로 씁니다. 기관 바깥으로 빼내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도 상당히 간편하고 좋겠죠. 그 다음 냉각팬이 있습니다. 이 냉각팬에서는 예전에 그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의 벨트로서 바로 그냥 그 분리를 물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팬을 돌렸는데 근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동팬을 써서 모터를 들어서 마치 그 환풍기처럼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팬을 돌려서 물을 식혀주는 방식인데 이때에 전동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동팬의 특징을 보면 전동식 냉각팬은 냉각수 온도를 감지해서 센서로 그 다음에 규정 온도에 도달하면 냉각팬을 강제적으로 더 강하게 회전시키고 규정 온도에 의해서는 작동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소음과 연비 점검과 함께 난기 운전의 요한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랬습니다. 전동팬의 특징이 아주 좋죠. 근래 나오는 모든 승용차들이 거의 다 전동팬을 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가지 주행이 아주 적당하죠. 라제다의 설치가 아주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풍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냉각 효율이 좋고 히터의 난방이 아주 빠르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이 있으면서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그만큼 엔진의 회전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도 더 급격히 올라가죠. 따라서 보통 라제다에 냉각팬이 2개 정도 있는데 하나 정도는
에어컨을 킬 때 같이 움직이게 해서 온도를 빨리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엔진 중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더 많이 나죠. 그것이 바로 냉각팬, 전동팬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팬 클러치의 특징. 엔진 소비 마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동 벨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냉각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팬을 돌려주는 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겉벨트라고 하는 건데 구동 벨트입니다. 이 벨트는 이음새가 없는 고무형 V벨트를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크랭크축 풀리, 그다음에 물펌프, 그다음에 냉각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거 발전기까지 같이 연동돼서 돌려주는 벨트죠.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구동 벨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지에다는 말 그대로 물을 식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지에다가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클 것. 이건 뭐냐면은 라지에다는 비록 작지만 빨리 식힐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볍고 작으면서 강도가 클 것. 근래 모든 라지에다들은 거기다가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열 발상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 발사 능력이 좋다 보니까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든다는 거.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을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냉각수가 내려갈 때에 냉각핀을 많이 둬서 열을 빨리빨리 발산하면서 마주치는 바람과 냉각핀이 흡입되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식혀주는 장치죠. 따라서 이때 물이 내려갈 때 물때가 많이 껴서 저항이 너무 크면은 냉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동 변속기일 경우에는 보통 라지에다에 자동 변속기의 쿨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변속기에서의 이상도 생기지만 엔진에서의 이상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는 거. 공기 흐름이 저항이 적을 것. 마주치는 공기가 냉각 핀 사이사이로 들어올 때 불순물이라든가 먼지가 많이 끼게 되면 그만큼 또 냉방 능력이 떨어집니다. 발열 능력이. 그래서 그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라지에다 캡이 나옵니다. 이 라지에다 캡은 냉각수의 그 주입구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 뚜껑에서 비등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식 캡을 사용한다는 거. 약 0.9kg 센티스퀘어 정도. 라지에다 코어 막힘률 산출 공식,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라지에다 코어 막힘 산출 공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온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서머스타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린더 헤드 물자켓의 출구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뜨겁죠. 물이 순환이 되면은 라지에다에서 물이 내려와서 차가운 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약간 식혀진 물이 물펌프에 의해서 엔진 블록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실린더 헤드까지 거쳐서 실린더 헤드에서 흡기 매니폴드 옆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때 이 출구에다가 서머스타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이패스라는 것을 둬가지고 겨울철 아주 물이 냉각이 많이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바로 히터 나오면 나오지 않죠. 이때 워밍업 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바이패스 통을 통해서 물펌프는 돌되 엔진에서만 물이 순환되도록 라디에이터까지 안 오고 가뜩이나 엔진이 차가운데 이걸 계속 또 물을 순환시켜서 냉각시켜주면 그만큼 워밍업 되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엔진의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을 순환시키지 않고 막아두는 것이 바로 수온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온 조절기는 출구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물을 닫아주고 열어주는 것인데 종류는 바이메탈 형식이 있고 벨로지 형식이 있고 펠릿형이 있다는 거 요거 알려주는데 현재는 가장 왁스를 이용한 펠릿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각수의 그 빈결이죠. 빈결점. 그래서 이것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수에다 혼합을 하는 액체인데 그 종류에는 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메탄올, 글리세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냉각장치의 정비에 있어서 순행식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먼저 물펌프를 돌려주는 구동벨트의 장력이 너무 적어버리면 미끄러지겠죠. 슬립이 일어나서 물펌프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력이 너무 느슨해졌거나 또는 절손됐거나 하게 되면 물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엔진이 과열되겠죠. 그 다음에 냉각팬이 파손됐다. 그러면 바람을 흡입을 제대로 못하니까 라지에다에서의 열을 그만큼 식혀주지 못하고 추결되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에다 코어가 물때로 인해서 20% 이상 막히게 되면은 그만큼 냉각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코어가 파손되었거나 오손되었다 그러면 냉각수가 세겠죠. 그럼 기관에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각을 못 시켜주니까 과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펌프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라지에다 호스가 파손됐거나 또는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로 고장이 나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빨리빨리 그 바깥으로 라지에다로 내보내서 식혀주지를 못하니까 추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 고장이 나면은 또 과열될 수가 있다. 또 수온 조절기가 열리는 온도가 너무 높다.
이래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물재킷 내에 스케일이 너무 많이 꼬여 있다. 기관의 그 물통로 안에 물재킷 안에 너무 많이 물때가 많이 그 끼어 있게 되면 그만큼 더 방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냉각수 플러싱이라고 그래갖고 약재를 케미칼류 약재를 넣어서 순환을 시켜서 그 물때를 다 불려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래가지고 다시 새 부동액이라든가 냉각수를 보충해서 냉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케미칼류가 근래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순행식 엔진의 과열 원인을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기관의 냉각 회로에 공기가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냉각수의 순환이 불량해지죠. 여러분들 우리 지하에 있는 물을 펌프 올릴 때 물을 집어넣고 모다 펌프를 돌려서 그 흡입되는 진공의 값이 있어야 물을 뽑아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이 냉각수 안에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 물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과열이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냉각수 순환 불량이면 기관이 과열되고 히터 성능이 저하된다. 엔진의 냉각수의 물량이 적으면 말이죠. 차 실내에서 히터를 켜도 히터가 약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차버리니까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각수가 움직여야 될 통로에. 그러다 보니까 히팅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냉각장치 구성 부품에 손상을 처리한다. 물이 움직여야 될 부분에 공기만 있다 보니까 발열이 되고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손상이 일을 수가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게이지가 핫 위치에 있을 때 점검상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에 지금 게이지상으로. 자, 이때는 전동 팬이 멈췄거나 또는 라지에이터가 막혔거나 또는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수온 센서 또는 수온 스위치 작동이 불량하거나 물펌프가 또 고장이 났거나 냉각수가 어디가 새서 모자르거나 아무튼 냉각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냉각 장치와 윤활 장치에 보셨고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